기미가요를 제창하고 천황폐하 만세. 아니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그 시대에 후세의 평가 같은 걸 누가 염두에 놓고 살았겠냐.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자카르타에 국립영웅 묘지 참배를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화를 한 개 더 준비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인도네시아의 독립영웅이자 조선인인 양칠성이라는 사람이 묻혀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없어 라고 해서 취소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으로부터 170km나 떨어져 있던 가루트 관림영웅 묘지에 묻혀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왜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묻혀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할 인물 양칠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19년 전북의 완주에서 태어나서 그 20년을 양칠성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서 살다가 그 이후 6년간은 일본 이름 야나가와 시치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그 이후로 또 이제 4년간은 인도네시아 이름 코마루딘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1949년에 죽었는데요. 코마루딘이라는 뜻은 인도네시아를 비추는 달 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는 1942년에 포로감시원이 되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최영우처럼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배속되게 되는데요. 최영우는 공개 모집을 보고서 이제 자신이 자원을 한 것이었고, 이 양칠성이라는 인물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강제로, 반강제로 좀 끌려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끌려간 그들은 크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돼요. 이제 첫 그룹은 피 끓는 애국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고려 독립 청년당원을 결성해서 일본군을 사살하고 자신들이 자결을 한대요. 이때 이 김만수라는 인물은 그 일본군의 눈을 피해서 연합군 포로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훗날 네덜란드 정부의 표창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 반대측의 그룹도 존재를 했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인물 양칠성이 그 꼭대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는 일본의 주구, 일본의 충견, 똥개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다고 해요. 양칠성은 포로를 좀 잔인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패전을 해. 그래서 그는 이제 인도네시아인들의 편에 서게 되는데요. 그 인도네시아군의 편에 서서 그들의 독립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의 상관인 일본군 아오키와 하세가와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만큼 일본군과 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전범이 될 바에 인도네시아의 용병이 되어서 뭔가 하자, 죽을 바에는 살아남자, 뭐 이런 생각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잠시 2차 대전 직전의 인도네시아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인도네시아가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네덜란드가 나치 독일에게 이제 점령을 당해가지고 힘을 못 쓰게 된 틈을 타서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을 때부터인데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인 8월 17일 수카르노라는 그 독립 영웅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했어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재침략을 해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네덜란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좀 식민지 놀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미쳐 있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당시 미국이랑 영국은 알았어, 인도네시아의 독립은 존중하는데 니들이 싸우든 말든 나 몰라, 상관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는 재침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독립군과 네덜란드군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나라잖아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네덜란드가 너무 오랫동안 식민지로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환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착취를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들에게 자치권을 좀 인정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가 하면 군사훈련도 시켜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랑 독립전쟁을 할 때 이들이 잘 싸우는 계기가 되었고요.
양칠성의 당시 활약을 살펴보면 그는 한 200명, 300명 되는 규모의 파박 왕자 부대의 용병으로 싸웠다고 하는데요. 폭파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1948년에 네덜란드가 양칠성, 그 다음에 일본군 상관 야오키와 하세가와를 붙잡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을 도운 이 3명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명이 또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기도 해요. 이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최영우는 전범 조사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그는 양칠성은 총살당했던 거죠. 그는 마지막으로 총살당하기 전에 했던 말이 남아있는데 참 신기해요. 2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죠. 기미가요를 제창하고 천황폐하 만세 이런 것을 외쳤다. 아니다. 그는 메르데카라고 외쳤다. 이는 인도네시아어로 자유, 독립을 뜻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그만큼 이 양칠성이라는 인물이 극과 극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일본말을 했다면 그것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데 아니다. 인도네시아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신화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는 30살의 나이에 처형당했고 그 이후 인도네시아는 독립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양칠성과 독립전쟁을 같이 했었던 인도네시아의 동지들이 그를 이제 좀 추모하자라고 해서 그는 26년 만에 외국인 독립영웅으로 추서가 되는데요. 그리하여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는 그 한국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야나가와 시치세이라는 묘비명이 포마루딘 양칠성, 그리고 한글로도 쓰입니다. 양칠성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는 그의 이름을 딴 도로도 양칠성로가 가루트시에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가루트시는 그가 총살을 당했던 곳으로, 네, 아이러니하죠. 또한 이 양칠성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여서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람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한국은 2017년에 아세안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한국의 교역 상대국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그 무역 규모 14위이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인들이 그 K문화, 우리나라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좀 교류를 할 만한 나쁠 게 없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칠성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 양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인도네시아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좀 그를 이용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과거의 양칠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한번 정의 내리는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은 35년 가까이 조선을 통치했잖아요. 미국과 전쟁까지 벌였기 때문에 좀 대다수는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이겨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그 시대에 후세의 평가 같은 걸 누가 염두에 놓고 살았겠냐. 완전한 매국노인지 아니면 그냥 인도네시아의 독립영웅으로 봐야 할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사형당에 마땅해 라고 생각해야 할지,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았습니다. 친일파이자 인도네시아의 독립영웅이었던 양칠성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